저는 박선영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날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죠.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25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습관이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0대 초반의 얼굴이 저를 마주봤죠. 잔주름이 조금 있긴 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이 눈빛으로 얼마나 많은 계약서를 봐왔는지 몰라요. 중동의 사막, 동남아시아의 정글,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제가 밟지 않은 땅이 없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네이비 블루 재킷에 흰 셔츠. 언제나 단정하게 빈틈없이 차려입는 게 제 원칙이었죠. 거실로 나가니 민수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민수는 제가 입사 3년 차였을 때 만났어요. 당시 작은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었죠. 여보, 아침 먹고 가. 민수가 밥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시계를 봤죠. 6시 10분. 이미 늦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매일 중요한 회의잖아. 민수의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오늘 회의에서 중동 프로젝트 최종 승인이 떨어집니다.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프로젝트였죠. 저녁엔 일찍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이라도 해야 민수가 덜 서운해하니까요.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묘한 불안감이었죠.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25년을 다닌 건물이었어요. 로비를 지날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졌죠. 이 회사를 위해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직원들이 저를 봤어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고개를 숙이는 후배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죠. 15층에서 내렸습니다. 영업팀 사무실이었어요. 제 자리는 창가 쪽이었습니다. 부장 자리답게 넓은 책상이었죠.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이 5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선영 부장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수연이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후배였죠. 라이벌 팀 소속이었습니다.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수연 씨,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인사드리러요. 오늘 회의 잘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수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소 같은 게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회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상무님, 전무님, 그리고 부사장님까지 제 프레젠테이션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동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시장 분석, 수익 전망, 리스크 관리. 완벽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처음 1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박 부장. 부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어요. 이 프로젝트 말이야. 우리가 다시 검토해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검토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현 시점에서 진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네. 보류하는 게 어떻겠나. 네. 하지만 이미 파트너사와 알아. 다 알아. 그래도 회사 입장에선 어쩔 수 없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2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자료를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 누군가 스쳐 지나갔어요. 최수연이었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어요. 그 말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이 다른 팀 직원들과 속삭이는 게 보였죠. 그들의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다는 걸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자마자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죠. 면담 요청의 건. 클릭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후 3시 인사팀장실로 오라는 거였죠. 이런 메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으니까요. 구조조정. 그 단어가 머릿속을 채웠어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어요. 수많은 계약을 따냈고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차가워졌습니다. 최근 몇 달간 느꼈던 미묘한 변화들이 떠올랐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되는 일이 잦아졌죠. 새 프로젝트 배정도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수연의 그 표정.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반. 30분 후면 제 운명이 결정됩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10년 전 아프리카 우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현지 협력사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일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밟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게 즐거웠죠.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일이 의무가 되고 성과가 압박이 되고 회사가 감옥이 된 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회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자리가 필요했어요. 부장 박선영.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으니까요. 인사팀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저는 손을 들어 놓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팀장 윤석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죠. 저보다 후배였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그는 인턴이었어요. 박 부장님 앉으시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과하게 친절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온다는 걸 알았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윤석훈이 서류를 꺼냈어요. 파란 파일 속에 들어있었죠. 제 이름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부장님, 오랜 시간 회사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감사하다는 말. 그건 끝을 의미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어요. 특히 해외 플랜트 부문이. 말을 자르고 싶었습니다. 실적 하락이 제 탓이 아니라는 걸 그도 알 텐데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이었죠. 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퇴직.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부장님께서도 대상자에 포함되셨어요. 제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5년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을 드리려고 해요. 윤석훈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였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법정 퇴직금의 2배. 특별 위로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나쁘지 않다고요? 저는 돈 때문에 이 회사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박 부장이라는 이름표,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거절하면요? 윤석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느낌이었죠. 권유가 아니라 통보. 제 의견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달 말까지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 25년의 세월을 정리하기에 한 달이라니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생각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였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인사팀에 불려갔다는 것.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죠.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어요. 나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미처리된 계약서, 검토 중인 제안서, 회의 자료들. 이 모든 게 이제 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였죠.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죠. 화면에는 아무것도 띄워져 있지 않았어요. 부장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어색해했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5년간 모아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명함, 기념품, 상장, 사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손끝에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20대의 저, 30대의 저, 40대의 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남편에게 제가 해고됐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는 제 직장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 만나면 늘 말했죠. 우리 와이프가 대기업 부장이라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게 민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민수도 일을 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했죠. 하지만 제가 승진하면서 일이 많아졌습니다. 출장도 잦아졌고요. 누군가는 집을 지켜야 했어요. 민수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당신이 더 잘 나가면 되지. 그때부터 민수는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어요. 저는 그저 돈을 벌어왔죠.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줬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돈을 버는 것,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 왜 이제야 받아? 미안, 회의 중이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집엔 언제 와? 조금 이따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가 눈치챘을까요?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컴퓨터를 껐죠.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제 차가 보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죠.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모든 게 끝인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다 시동을 걸었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민수에게 어떻게 말할지.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문이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민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요.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닿았다가 또 떨어졌죠. 이러길 몇 번. 결국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 냄새가 났어요. 김치찌개 냄새였죠. 민수가 거실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웃고 있었어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의 어떻게 됐어? 중동 프로젝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저녁 민수에게 말했었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이 프로젝트만 따내면 승진도 보인다고. 잘 됐어.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다행이네. 축하해. 민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무거웠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씻고 올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 차림에 제가 보였어요. 네이비 블루 재킷, 흰 셔츠, 깔끔하게 묶은 머리.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죠. 재킷을 벗었어요. 셔츠를 벗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졌어요. 직장인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정성스러웠어요. 앉아. 민수가 의자를 빼줬습니다.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맛없어? 아니, 맛있어. 억지로 삼켰습니다. 찌개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뜨거웠습니다. 아팠죠.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 마트 갔다가 승희 엄마 만났어. 승희는 민수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너 얘기하더라. 대기업 부장이라고. 부러워하던데. 심장이 조였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집 형편이 괜찮은 거. 당신 덕분이야. 민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더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불러? 응, 좀. 많이 피곤한가 보네. 일찍 자.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하얀 천장이었어요. 아무 무늬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이었죠. 누군가 링크를 올렸어요. 클릭했습니다. 사내 공지사항이었어요. 명예퇴직 프로그램 안내. 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들 알 겁니다. 누가 대상인지.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간대요? 글쎄요, 부장급 몇 명 들었다던데. 박 부장님도 포함인가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마 그럴걸요? 요즘 실적이. 더는 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떨어졌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첫 출근하던 날. 20대 중반이었어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죠. 첫 계약을 따낸 날. 30대 초반이었어요. 베트남 프로젝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죠. 부장 진급하던 날. 40대 중반이었어요.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오늘. 50대 초반. 모든 게 끝났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였어요. 침대 옆에 섰죠. 잠 안 와? 응. 뭐 고민 있어? 있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고민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아니. 민수가 침대에 누웠어요. 제 옆이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여. 그래? 응. 많이. 민수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온기를 느낄 수가 없었죠. 괜찮아질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믿음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민수는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여보, 아침 먹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늦겠어. 늦어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갈 곳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야 했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박 부장이 거기 있었어요. 아직은 한 달만 더 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회사로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사무실로 향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죠. 인사팀에서 또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답변 요청했건 어제 말한 대로였어요. 오늘까지 답변하라고. 수락하겠느냐, 거부하겠느냐.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미 결정된 일인데. 거부한다고 달라질까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회신 버튼을 눌렀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수락하겠습니다. 6글자였습니다. 25년을 끝내는 6글자.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클릭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최수연이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중동 프로젝트요. 제가 인수받기로 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부장님 나가시잖아요. 누군가는 해야죠. 수연이 웃었어요. 조롱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자료 잘 쓰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수연이 돌아서서 갔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여전히 회신 메일이 떠 있었어요. 전송 버튼이 보였죠. 클릭했습니다. 메일이 날아갔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5년이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출근했어요.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차를 몰고 회사로 갔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일이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있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다 넘어갔어요. 회의에도 불리지 않았죠. 저는 그저 의자에 앉아 시간만 보냈습니다. 동료들이 피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저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엔 후배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식당에 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어요. 그냥 입에 넣고 삼키기만 했죠.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팀원들이었어요. 박 부장님 자리 누가 올 것 같아? 글쎄, 최 과장 아닐까? 맞아, 최수연 과장. 중동 프로젝트도 넘겨받았잖아. 숟가락을 놓았어요. 더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식당을 나왔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을 봤죠. 핏기 없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적셨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최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걸어왔죠. 부장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프로젝트 자료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연이 말을 이었어요. 현지 파트너사 담당자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나요? 그것까지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제가 몇 년에 걸쳐 쌓은 인맥까지. 없어. 네. 하지만 자료에. 없다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연이 뒤로 물러났어요. 알겠습니다. 수연이 나갔어요. 저는 세면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저녁이 됐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기 싫었어요. 민수를 마주하기가 두려웠죠. 아직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퇴직한다는 것을. 매일 아침 나가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회사에 다니는 척했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강 다리를 지났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죠.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강변공원에 차를 세웠어요. 내려서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죠. 차가웠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봤어요. 검은 물결이 일렁였죠. 도시의 불빛이 수면에 비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어디야? 밥 다 식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답장을 보냈어요. 회식 있어. 먼저 먹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쌓여갔어요. 눈덩이처럼 커졌죠. 1시간쯤 있었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더는 미룰 수 없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렸죠. 회식 어땠어? 괜찮았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눈치챘을까요? 피곤해 보이네. 좀. 씻으러 갔어요.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죠.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죠. 하지만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끄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거울이 김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손으로 닦았어요. 얼굴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 박선영. 아니, 이제 곧 그냥 선영이 될 사람.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죠.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회사 건물이 무너지는 꿈이었어요. 저는 그 안에 갇혀 있었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깼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식은땀이 나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수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아무 걱정 없는 얼굴이었죠.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동이 틀 때까지. 아침이 됐어요. 다시 정장을 입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죠. 민수가 아침을 차렸어요. 오늘도 회의 있어? 응. 요즘 회의가 왜 이렇게 많아? 바쁜 시기야. 거짓말을 하는 게 점점 쉬워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회사에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죠. 높은 건물이었어요. 25년 동안 올려다본 건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주. 3주 후면 저는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죠. 정장 차림이었어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 화장한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리로 갔죠.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일도 폴더도 다 정리했거든요.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클릭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을 봤죠. 시계를 봤어요. 9시 10분. 퇴근까지 9시간 50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저도 저렇게 흘러가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점심시간이 됐어요. 또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죠. 밥을 먹었어요. 아니, 먹는 척 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갔죠.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오늘? 괜찮았어.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거짓말로 쌓아 올린 하루하루. 언젠가 무너질 텐데.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더 두려웠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후면 제 직장 생활이 끝납니다. 회사에서 퇴직 준비 안내 메일이 왔어요. 사무용품 반납, 명함 회수, 보안카드 반납. 체크리스트가 길었죠.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책상 서랍을 정리했어요. 개인 물품을 챙겼죠. 조금씩 천천히.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직 민수는 몰랐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정장을 입고 현관을 나섰죠. 민수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응. 차에 올랐어요. 백미러로 민수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도 손을 들었어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어요. 근처 카페로 갔죠. 요즘 자주 이렇게 했습니다. 출근하는 척하고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갔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켰어요. 매일 확인했습니다. 50대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자리. 많지 않았어요. 경력직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자격 요건을 읽었죠. 40대 이하 우대. 한숨이 나왔어요. 다른 공고를 클릭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적혀 있었어요. 40대 이하. 왜 나이가 중요할까요? 경력이 25년인데. 능력이 있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점심때가 됐죠.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먹으면서도 계속 화면을 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았죠. 뭐해? 회의 중이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은?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알았어. 힘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무언가가 쌓였어요. 무겁게. 오후가 됐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차에 올랐죠. 어디로 갈까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달렸어요. 공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산책하는 노인들, 뛰어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은 연인들. 다들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만 불안했죠.
차를 세웠습니다. 공원에 들어갔어요.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죠. 벤치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퇴근까지 3시간 남았어요. 옆 벤치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계셨죠.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저도 저렇게 늙을까요? 평온하게. 아니면 계속 불안하게 살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경제 기사가 보였죠. 구조조정 확대, 중년 실업 증가.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댓글을 읽었어요. 요즘 50대는 취업 안 돼요. 저희 아버지도 명퇴당하셨는데 1년째 백수세요. 나이 들면 끝이에요. 핸드폰을 껐습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6시가 됐습니다. 일어났어요. 차로 돌아갔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웃는 얼굴. 괜찮은 척하는 얼굴.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왔어? 민수가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응. 신발을 벗었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죠. 오늘 힘들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 괜찮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가 물을 가져왔죠. 마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거든요. 저녁 곧 될 거야. 민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죠.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였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죠. 대기업 구조 조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눈을 떴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회사 건물들이 나왔죠. 그 중에 제가 다니던 회사도 있었어요. 명예퇴직자가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죠. 요즘 회사들 힘들구나. 그러게. 당신 회사는 괜찮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자동으로. 다행이네. 요즘 같은 때 직장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민수가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밥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제육볶음,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먹어봐. 민수가 반찬을 떠서 제 그릇에 놓았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삼켰죠. 맛있어? 응. 맛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씹고 삼키기만 했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네이비, 그레이, 블랙. 전부 비슷했죠. 일주일 후면 이 옷들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뭘 입죠? 무엇이 될까요? 옷장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민수가 들어왔어요. 옆에 누웠습니다. 피곤해? 응. 일찍 자. 그래.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죠. 고르게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나갈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할까요? 상상했습니다. 민수에게 말하는 장면을. 저 퇴직했어. 회사 잘렸어. 이제 일주일 후면 백수야. 민수가 뭐라고 할까요? 화를 낼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할까요? 모르겠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불빛이 얼굴을 비췄죠.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였어요. 퇴직일 확정 안내. 다음 주 금요일.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중 최종 정산 및 서류 처리 예정. 읽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죠. 새들이 울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끝을 향해 가는 하루였죠. 일어났어요. 또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박선영이 거기 있었어요. 아직은 조금만 더, 일주일만 더 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알았죠.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납덩이를 삼킨 것처럼. 민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졌죠. 일어나. 늦겠어. 늦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갈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서류 처리하고 나면 끝이었죠. 일어났어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죠.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정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는 정장. 네이비 블루 재킷이었죠. 처음 부장 승진했을 때 산 옷이었어요. 입었습니다. 단추를 채웠어요. 거울을 봤죠. 박 부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지막 모습. 거실로 나갔어요. 민수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 그냥. 표정이 좀 이상해서. 아니, 없어.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아니, 먹는 척했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먹네. 배 안 고파. 몸 괜찮아?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회사에 9시까지 가야 했어요. 서류 처리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죠. 다녀올게. 조심히 가. 민수가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저녁엔 일찍 와. 응.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집을 봤습니다. 창문에 민수가 보였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회사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길. 익숙한 길이었죠. 25년 동안 다닌 길. 신호등에 섰어요. 빨간불이었습니다. 옆 차선을 봤죠.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들 바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저랬었어요. 바쁘고 정신없고 하루가 짧았죠.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질 겁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죠. 마지막으로 보는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을 눌렀어요. 올라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내렸어요.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인사팀에 도착했습니다.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훈이 앉아 있었어요. 서류가 쌓여 있었죠. 박 부장님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서류 확인하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밀었어요. 퇴직금 정산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퇴직 확인서. 하나씩 읽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초점이 안 맞았죠. 펜을 들었어요. 사일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선영. 3글자. 마지막 사인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했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인사팀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자리로 갔죠. 책상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미 다 정리했었거든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익숙한 사무실, 익숙한 사람들. 최수연이 보였어요. 제자리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제자리에 앉겠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나가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부장님. 돌아봤어요. 후배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김지훈. 제가 신입 때부터 가르쳤던 애였죠. 수고하셨습니다. 너도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 하지만 알았어요.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퇴사한 사람과 연락하는 건 드문 일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어요. 로비에 도착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눈을 찌푸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올랐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죠? 집에 가면 민수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운전을 시작했어요. 집 반대 방향으로. 그냥 달렸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바다가 보였어요. 해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렸어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왜 안 받아? 걱정돼.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쓸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점심때가 됐죠.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 씨 남편인데요. 민수 목소리였어요. 다른 전화로 건 거였죠. 왜 전화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어디 있어요? 회사. 거짓말이 또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전화했는데 없대요.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 아까 당신 직통으로 전화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받았는데요? 최수연이라는 사람. 당신 후배인데 말이에요. 선영 씨 오늘 출근 안 했다고. 끝났어요. 들통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 민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급했죠. 바다에 있어. 바다? 왜? 그냥.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나 회사 그만뒀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언제요? 오늘. 오늘? 아니, 일주일 전에 통보받았어. 일주일 전?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해. 왜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 뭐가? 당신 실망시킬까봐.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있어요? 정확히. 위치를 말했습니다. 민수가 끊었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민수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걸어왔습니다. 제 옆에 섰죠. 일어나요. 일어났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실망한 얼굴이었죠. 집 가요. 미안해. 집 가서 얘기해요. 민수가 먼저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민수 차에 올랐습니다. 제 차는 나중에 가져오기로 했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마주 앉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말을 시작했습니다. 입이 무거웠어요. 혀가 굳은 것 같았죠. 1달 전이었어.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어. 민수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명예퇴직이라고 했어. 권유가 아니라 통보였어. 거부할 수 없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중동 프로젝트도 무산됐어. 2년 동안 준비한 건데. 한순간에 날아갔어.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그래서 그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응. 매일 아침 정장 입고 나가면서. 응. 회사 간다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어디 갔어요? 카페. 공원. 그냥 돌아다녔어. 하루 종일? 응. 민수가 소파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 뭐가요? 당신한테 실망받을까봐.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제가 뭔데요? 제가 뭔데 그렇게 무서웠어요? 당신은 내 직장을 자랑스러워했잖아. 친구들한테 늘 말했잖아. 우리 와이프가 대기업 부장이라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한텐 중요했어. 그게 내 전부였어.
박 부장. 그게 나였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나왔죠. 25년을 바쳤어. 청춘을 다 바쳤어.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잖아. 출장 때문에. 아이도 못 가졌잖아. 시간이 없어서. 목이 메었습니다. 회사가 내 인생이었어.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내 아내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 그게 내 역할이었어. 근데 이제 그것조차 못해.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세상이. 세상이 뭔데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어요. 저도 일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당신 나이가 몇인데? 50이요. 늦지 않았어요. 늦었어. 20년 동안 일 안 했잖아.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알아요. 민수가 다시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제 탓이에요. 제가 일을 그만뒀으니까. 당신이 혼자 짊어진 거예요. 아니야. 맞아요. 저도 알아요. 친구들 만나면 당신 자랑했어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당신한텐 짐이었네요.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랬으니까요. 민수의 자부심이 제겐 짐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퇴직금은 얼마예요? 법정 퇴직금의 2배. 특별 위로금 포함해서. 그럼 당분간은 괜찮겠네요. 당분간이 문제가 아니야. 계속 벌어야 하는데. 구직 활동했어요? 해봤어. 안 돼. 왜요? 나이. 50대는 안 뽑아. 다른 방법은요? 모르겠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쉬어요. 한 달만. 쉴 수 없어. 왜요? 불안해서. 그래도 몸이 먼저예요. 지금 당신 얼굴 봐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거울. 거기 비친 제 모습. 민수 말이 맞았어요. 망가져 있었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일주일? 응. 일주일만 쉬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죠. 배고파요? 아니. 먹어야 해요. 민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뭔가를 꺼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선영 씨?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었어요. 누구세요? 나 정미야. 대학 동창. 정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동창의 명단에 있잖아.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어서. 그렇구나. 요즘 어때? 잘 지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잘 지낸다고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래. 나 다음 주에 서울 가는데 만날래? 다음 주? 응.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어요. 그래. 좋아. 그럼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민수가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김치도 함께. 먹어. 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입천장이 되었죠. 하지만 계속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요.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아팠어요. 그래도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릇을 내려놓았죠. 조금 있어봐요. 민수가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깨어나니 밤이었습니다.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민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죠. 고개를 돌렸어요. 깼어요? 응. 몇 시야? 10시. 그렇게 잤어? 피곤했나 봐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어요. 물 마셔요. 물을 받아왔습니다. 마셨어요. 시원했죠?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어요. 민수가 옆에 누웠습니다. 선영 씨. 응.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요. 안 할게. 힘들면 말해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그럴게. 약속이에요. 약속.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우리 같이 헤쳐나가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조금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편한 옷을 입었어요. 낯설었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앉아요.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맛을 느끼면서. 맛있어. 다행이네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도왔어요. 오랜만이었죠. 오늘 뭐 할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쉴까? 그래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도 웃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보낸 일주일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어요. 정장을 입을 일도 없었죠. 운동복 차림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가고. 저는 그걸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했어요. 25년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았죠.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예능, 드라마, 뉴스. 무엇을 봐도 집중이 안 됐죠. 민수가 물었어요. 심심해요?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심했어요. 아니, 심심한 게 아니었죠.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SNS를 확인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올린 글이 보였어요. 회의 사진, 회식 사진, 출장 인증샷. 다들 바쁘게 살고 있었죠. 저만 멈춰 있었습니다. 최수연의 게시물도 보였어요. 중동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사진이었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있었죠. 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산책 갈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산책? 응.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나가기 싫었어요.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옷을 갈아입었어요. 편한 운동복에 운동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일 낮의 햇살이었죠. 민수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았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인들, 주부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평일 낮의 풍경이었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낮엔 늘 이래요. 저는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평일 낮에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았어요.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 나이 때 우리도 아이 가질 생각했었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지금 생각하면 아쉬워요. 나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시간은 지나갔고 우리는 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만든 김치볶음밥이었죠. 맛있어. 다행이네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도왔어요. 민수가 웃었죠. 요즘 많이 도와주네요. 할 일이 없어서. 좋아요. 이것도. 그런가요? 좋은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오후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미였습니다. 선영아, 나 내일 서울 가. 그래. 저녁에 만날래? 강남에서. 망설여졌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래. 좋아. 6시에 역 앞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누구예요? 대학 동창. 내일 만나기로 했어. 좋네요. 오랜만에 나가는 거. 응.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박 부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니, 이제는 박 부장이 아니었죠. 그냥 박선영이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립스틱을 바르는데 삐뚤어졌어요. 닦고 다시 발랐습니다. 예쁘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즐겁게 다녀와요.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한산했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다들 바빠 보였죠. 정미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선영아. 다가갔습니다. 안았죠. 오랜만이야. 그러게. 얼마만이야? 한 10년? 맞다. 동창회 이후로 식당으로 갔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정미가 말했어요. 너 그새 더 예뻐졌다. 무슨? 진짜야. 피부도 좋고. 거짓말 같았어요. 요즘 제 얼굴은 엉망이었으니까요. 메뉴를 봤습니다. 주문했어요. 파스타와 와인.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마셨어요. 달콤했죠. 요즘 어때? 정미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아니. 그만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최근에. 왜? 무슨 일 있었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미는 기다리고 있었죠. 구조조정 당했어. 뭐? 진짜? 응. 세상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25년. 그럼 지금 뭐 해? 아무것도. 새 직장 알아보는 중이야?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있었어요. 힘들겠다. 좀. 정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비슷해. 나는 작년에 그만두었어. 너도? 응. 애 키우느라. 애가 있어? 응, 둘.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부러웠습니다. 정미에겐 가족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죠. 좋겠다. 뭐가? 아이 있는 거. 힘들어. 진짜 미치겠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부러웠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선영아. 응? 너 표정이 안 좋아. 그래? 응. 많이 힘들어 보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응.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가 들어줄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부끄러웠으니까요. 헤어졌습니다. 정미는 집으로, 저는 지하철로. 집에 돌아왔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 다행이네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장을 벗었어요. 거울을 봤죠. 화장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닦았어요. 맨 얼굴이 드러났죠. 이게 저였어요. 박선영. 50대 초반의 백수. 갈 곳 없는 사람. 핸드폰을 켰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열었어요. 다시 찾아봤죠.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읽었어요. 40대 이하, 45세 이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들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이야기를.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이야기를.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것. 내일부터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진지하게. 그렇게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